이제 순열의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좀 해봅시다. 됐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지금 프린트에는 없어. 프린트에서는 중복 순열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공이 5개가 있어. 근데 여기 1, 2, 3, 4, 4 이게 이렇게 있다고 적읍시다. 그럼 얘를 배열했을 때 얘랑 얘랑 이제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이럴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그거를 다 다른 것으로 보는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경우의 수인데 이걸 배열했을 때 배열의 경우의 수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거 1, 2, 3, 4, 5 이렇게 다 달랐으면 좀 쉽겠죠, 그죠?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5팩토리얼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뭐 간단하게 5팩토리얼 이렇게 풀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다 같은 것이 돼버렸어, 4, 4.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를 다른 것으로 본다는 거. 첫 번째, 다른 것으로 본다. 알겠죠?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요걸 5로 보는 게 아니라 요게 4에 뭐 4-1로 보고 요걸 4-2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5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맞아요? 그 중에 이런 걸 한번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열을 한 것 중에서 1, 4-2, 3, 4-1 이렇게 배열한 게 있을 거고 이렇게 배열한 게 있겠지. 다 찾아보면 사실은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바꾼 요 두 개, 요 두 개가 바뀐 거는 원 문제대로 돌아가면 같은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게 되는 순간 다른 것으로 봤을 땐 두 개로 셌는데 같은 것으로 보는 순간 얘가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되겠죠. 그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 4-2하고 4-1 요렇게 배열한 게 같은 것으로 보이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4-1하고 4-2하고 자리를 바꾼 두 묶음씩 다 배열을 경우의 수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가 4-1이 오고 두 번째가 4-2가 온 경우 뭐 1, 3, 2 여기는 다르면 이제 안 되죠. 여긴 4-2가 오고 여긴 4-1이 온 다음에 여기도 1, 3, 2로 똑같아야지. 여기는 똑같아야지. 여기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 그럼 얘랑 얘랑은 이제 한 쌍이 되는 거지. 얘랑 얘랑도 한 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찾았을 때마다 이 자리를 바꿔서 나올 수 있는 원래는 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같은 거였는데 다르다라고 봐서 다르게 생 것끼리 묶을 수 있는 개수가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수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제 다른 것으로 봐서 이제 같은 것으로 봐서 결국은 두 개씩 세트가 나오니까 두 개씩 중복된 거니까 두 개를 하나로 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가 다 두 개씩 있으니까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알겠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1, 2, 3, 3, 3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다른 것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걸 다른 것으로 보는 순간 3, 1, 3, 2, 3, 3 이렇게 3-1, 3-2, 3-3으로 봤을 때
요 자리에 요 자리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고 여긴 다 1, 2고 여기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달랐지만 같은 것으로 보면 하나로 돼야 되는 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얘네가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1, 3-3, 3-4 그 다음에 여기 3-2라고 놓으면 여기 3-1, 3-3 여기를 또 3-2라고 보면 3-3, 3-1 여기를 3-3으로 보면 여기 3-1, 3-2 여기를 또 3-3으로 봤을 때 여기 3-2, 3-1이 다른 것으로 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잖아, 그지? 근데 얘네가 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네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서 배열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팩만큼 있었지, 그지? 그만큼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이제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하나의 자리를 잡았을 때 같은 것 때문에 다른 것처럼 느껴졌던 게 3팩토리알만큼 나오기 때문에 5팩토리알을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같은 것만큼 걔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처음에는 다른 것으로 보고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누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은색 공이 3개, 파란색 공이 4개, 그 다음에 빨간색 공 하나가 있어.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총 공의 개수는 7개, 8개, 9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를 배열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다 다른 것으로 봤을 때 9팩토리알만큼 나올 텐데 이 3개가 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경우처럼 만들어냈잖아. 사실은 같은 거네. 그만큼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고 또 파란색 4개가 또 자리를 바꾸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4팩토리알만큼 나눠주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다른 것으로 본 경우의 수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으로 항상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것까지 배우고 나면 사실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건 정말로 꼭 기억해야 돼.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조합으로 보던지 같은 것으로 보나요? 사실은 약간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걸 비슷비슷해서 똑같은 거를 말하려 하면 좀 설명하면 그건 좀 귀찮게 과정이 좀 많으니까 그냥 조합으로 생각해도 되고 조합으로 잘 안 풀려? 그럼 뭐로 봐? 같은 것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봐도 되고 좀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조합으로 보면 좋은 건 어떤 거냐면 그냥 한 종류 정도. 한 종류 정도예요. 근데 여러 종류가 섞이기 시작하면 같은 것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좋은 풀이에요. 아시겠죠? 요건 정말로 중요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이유가 그런 거야.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하는 거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막 졸린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데 뭐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격대를 다 다르게 사오는 거야. 뭐 400원짜리, 500원짜리, 600원짜리, 700원짜리, 800원짜리 이렇게 5개를 사왔어. 그래서 400원짜리에서부터 500원짜리, 600원짜리, 700원짜리, 800원짜리 이렇게 사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사라 그랬으니까 내가 나이도 제일 많으니까 난 제일 비싼 거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가서 5개를 골라오는 순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내가 제일 비싼 거 800원, 700원, 600원, 400원, 500원, 400원 이렇게 먹기로 약속했다고 쳐봐. 그럼 사오는 순간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건 내가 먹을 거고 그 중에 다음 비싼 건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지면 배분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
전체가 다 정해지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 그것을 같은 것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알겠죠? 자, 어쨌든 순서가 정해지면 배분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것으로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같은 것으로 보거나 조합으로 본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에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들어보면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저기 책이 별로 없네. 좀 이렇게 책이 없지? 아무 책이나 괜찮아요. 재밌는 문제가 없을까요? 뭐 이런 문제 가능하지 않으세요? 이런 커피라는 단어를 6개의 단어를 일렬로 배열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알파벳 단어의 개수를 세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총 몇 개야? 6개죠.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6팩토리야. 다른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얘가 2개가 같고 2개가 같으니까 2팩, 2팩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일단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냐면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 그냥 예시처럼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이 숙제를 A, B라는 숙제를 내야 돼요. 국어의 A, B, 영어의 A, B, 수학의 A, B를 내야 돼요. 그런데 숙제를 내는 순서는 반드시 국어 과목마다 A, B의 순서는 지켜야 돼. A 숙제를 먼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B의 숙제를 내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과목별로는 뭘 먼저 내는지 상관할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C, D라고 하고 이렇게 하자. A, 스몰 A, 라지 이렇게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내고 얘는 B, B를 내야 되고 얘는 C, C를 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순서는 맞춰야 돼. 그런데 얘네 순서는 맞추는데 얘네 순서는 맞출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스몰 A, B, C를 다 내고 라지 A, B, C를 내면 돼요. 또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라지 B, 스몰 C, 라지 C 이런 식으로 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국어, 영어, 수학 숙제를 누가 먼저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한 과목에서 스몰 먼저 내고 라지를 나중에 내야 되는 건 지켜야 돼. 그럴 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냥 단순히 6개니까 6팩으로 해서 뭔가를 풀려 그러면 갑자기 이 6팩에는 라지 A가 먼저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해됐어요? 그럴 때 이런 걸 어떻게 푸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럼 이걸 같은 것으로 본다. 알았어요?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고 A, B, B, CC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야. B, A, B, C, C, A 이렇게. 그럼 자, 요 같은 2개에서 앞에 있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뭘로 바꿔? 스몰로 그냥 바꾸시면 돼요. 여기 A에서 여기 A는 여기 앞에 거는 스몰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다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같은 게 정해졌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배열한 순서가 정해지면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고 앞에 걸 작은 걸로 놔도 항상 그 순서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서가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것으로 보면 얘는 6팩은 2팩, 2팩, 2팩으로 나누면 그냥 답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이 문제를 나중에 정말 풀어보면 실제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해. 근데 만약에 이걸 같은 것으로 볼 줄만 아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답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연습해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들이 안 와서 조금 미안하네. 길찾기 문제를 합시다. 여기서 이어지는 이제 길찾기 문제를 합시다. 잘 들어야 돼. 이거 좀 까다로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 수를 구하는 거예요. 경로수를. 최단 경로수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것도 가능하죠? 이걸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어요? 혹시 기억해요? 1111 해서 풀었던 거 기억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중학교 때 풀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풀이에요. 그래서 그냥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다 111로 쓰는 거야. 요 위로도 여기는 하나밖에 못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경우의 수는 하나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도 하나죠? 그래서 양쪽을 다 그냥 111을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랑 만나면 이 경로가 하나고 이 경로가 하나니까 이 경로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2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랑 만나면 몇 개가 되겠어? 3개죠. 왜냐면 여기까지 오는 경로가 2개고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하나였으니까 여기 만나는 경로는 3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만나면 4개가 되고 여기 만나면 3개, 여기 만나면 4개, 여기 만나면 5개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랑 만나면 3개니까 몇 개야? 6개지. 6개. 얘랑 만나면 10개. 얘랑 만나면 10개. 얘랑 만나면 15개. 얘랑 만나면 20개. 그래서 얘랑 만나면 35개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이게 경로가 뭐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 풀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걸 A라고 놔보자. 이쪽으로 가는 걸 B라고 놔보자. 그럼 얘는 A로 몇 번 가야 돼?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어쨌든 A로 몇 번 가야 돼? 4번은 가야 돼. A가 4번은 가야 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위로 B는 몇 번 가야 돼? 3번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을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A가 총 4번, B가 3번을 가는 거니까 A 4개, B 3개를 내가 마음대로 막 써보자. 그럼 봐. 요거를 그냥 썼으면 A, B, B 이렇게 간 거지. 그럼 이 경로가 하나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하면 이게 배열이 되면 이걸 배열하면 이게 바로 경로랑 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B, A, B, B, A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가면 돼? B 가고 A, B, A 경로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경로의 경우의 수와 같겠죠. 그럼 얘를 경우의 수를 구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풀라고? 모두 다른 거로 보라고. 그지? 그러니까 7개의 다른 게 있으니까 7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거를 A는 몇 개가 같아? 4개지. 그러니까 4팩토리얼로 나누고. B는 몇 개가 같아? 3개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경우를 풀어보면 여기가 7, 6, 5, 4, 3, 2, 1은 얘랑 지워지겠지. 4팩토리얼이랑.
이제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2, 6이니까 이거 지워져서 7, 5, 35. 35개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장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를 꼭 지나야 돼. 요 점을 꼭 지나야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나누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길 P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개 해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아직 여기 도달 안 했으니까 여기 가는 경우의 수랑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더하고 부분 사건의 경우의 수는 곱한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길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것도 풀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반드시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체 사건을 부분 사건으로 나눠 푸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일을 벌이냐면 경우에 따라서 길찾기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요런 거 풀려 그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호수가 있대. 그리고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호수가 있어서 이 길은 갈 수가 없지. 그럴 때 이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건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좀 간단한 걸로 해줄게요. 너무 간단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칠하는데.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그래. 그쵸? 그러면 여기는 경우의 수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죠? 구하기 쉽죠 이제? A 4개, 3개니까 이거랑 똑같네요. 간단하게 이거랑 똑같네. 그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냥 결론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대각선으로 잡는 거야.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갈 거잖아. 그치? 요거 잘 봐야 돼.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약간 수직인 느낌으로 대각선을 잡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요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요렇게도 잡을 수 있고 요렇게도 잡을 수 있고 요렇게도 잡을 수 있고 요렇게도 잡을 수 있고 요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 단순한 문제만 따지더라도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그쵸? 이 6개는 어딜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그냥 조금 요거를 선택해 볼게요. 요거. 알았죠? 그 중에 아무거나 이걸 선택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 6개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그럼 봐. 요렇게 대각선을 잡아보고 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이 a, b, c, d를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대각선을 잡았다는 건 여기 a에서 b로 가는데 이 네 군데 점을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잡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띄어서 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지나는 순간 여기로는 갈 수가 없어. 최단거리에서는. 최단거리는 이렇게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 순간 여기로 오려면 되돌아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여기를 지날 수가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되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를 가려면 또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네 군데는 서로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C를 지났으면 B를 지날 수가 없어.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 여기를 지날 수는 없지만 여기를 지난 애는 여기를 지날 수도 있지.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대각선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잡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잡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로 가는 여기로 갈 수가 없지. 여기를 가는 여기를 갈 수가 없지. 그런데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애가 생길 수 있지. 그러면 빠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고 빠짐없이 세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띄워서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각선으로만 잘 잡으면 빠짐없이 셀 수 있고 여기 간에 여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중복 없이 셀 수 있어요. 중복 없이 셀 수 있어요. 알겠어요?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나 A에서 스몰 a를 거쳤다 B로 가는 경우의 수, 스몰 b를 거쳤다 B로 가는 경우의 수, 스몰 c를 거치는 경우 D를 거치는 경우의 합이나 어때?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실제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 경우는 몇 가지냐면 이렇게 가는 경우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이 부분 사건은 어떻게 한다고 곱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1이에요. 1.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한 칸, 여기가 두 칸이니까 A가 하나, B가 두 개라서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생겨요. 여긴 세 가지 경우가 생기고 여기는 3, 1이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라서 네 가지 경우가 생겨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네 가지야. 그럼 여긴 12개, 여긴 하나, 여긴 12개. C를 거쳐가는 경우는 여기가 두 개, 여기가 하나니까 여기가 세 가지 경우고 여기가 두 개니까 4팩토리얼이지. 그러니까 4팩토리얼을 2로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여기 6가지 경우가 나와. 그래서 6가지. 6, 3, 18, 18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쵸? 그럼 D를 가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 여기서 가는 경우는 하나 3개니까 4. 4팩을 3팩으로 나누니까 4가지 경우예요. 이렇게. 그래서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면 35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랑 어때 답이? 똑같지? 111로 세나 이렇게 같은 것으로 세나 이렇게 쪼개서 대각선으로 세나 어떻다? 경우의 수는 같죠, 그죠? 빠짐없이 난 잘 센 거죠. 이 대각선은 여기를 잡아도 되지만 여기 3개를 잡아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기 4개를 잡아도 상관없죠. 알겠어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자, 이 문제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이 길은 못 간대. 그럼 여기 못 가니까 요 점은 지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한 여기로 대각선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는 결국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건 자연스럽게 뺐기 때문에 여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사건을 부분 사건으로 바꾸어서 풀면 여기는 한 가지니까 곱해서 1 여기는 5개를 4개로 나눈 거니까 4팩으로 나눈 거니까 4개 여기가 4개가 맞나? 여기가 5개 여기가 4개 그래서 5, 4, 20 여기 가는 경우가 수가 이거예요. 20개 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3개 2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총 5팩을 3개가 여기가 A라고 쓰고 여기를 B라고 쓰면 여기는 어쨌든 간에 A 3번 B 2번이니까 경우의 수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3팩 지워지면 5, 4,
2로 나누면 5, 2, 10 10까지 여기가 10까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팩을 여기 B가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서 4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40까지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가지 한 가지니까 5개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뭐 66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호수가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역시 여러분이 적절한 포인트를 잘 잡아줍니다. 대각선을 잡았을 때 그 대각선이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시를 좀 들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쳐보자. 여기를 못 지나가. 그쵸? 그럼 대각선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그럼 2개만 하면 되죠? 2개만 하면 쉽잖아. 근데 여기를 잡는 순간 이 모양이 예뻐 안 예뻐?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졌잖아. 그치? 이게 여긴 예쁘지가 않단 말이야. 이걸 또 풀기 위해서 문제가 좀 복잡해져야 돼. 여기는 더더욱 그렇지.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뭐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각선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는 딱 가는 것도 깔끔하고 여기 모양도 예쁘죠? 여기도 여기 모양 예쁘고 여기 모양 예쁘죠? 바로바로 풀릴 거잖아. 여기는 못 지나가는 거니까 안 세면 되지. 여기도 못 지나가니까 안 세면 되지. 여기도 셀 필요 있어요? 여기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안 세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2가지로 잡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대각선보다 여기 대각선이 훨씬 예쁩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각선은 굉장히 많은 걸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문제에 따라서 대각선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그 예쁜 모양이 결국 나오게 돼요. 그렇게 조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재밌는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그래. 최단 경로수를 구하세요. 안으로 막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럼 이런 문제는 1111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 입체로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요렇게 가는 거 A, 요렇게 가는 걸 B,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C라고 놓으면 C가 2번, B가 3번, A가 4번이죠? 그러니까 경로가 쉽게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되게 쉬워. 되게 쉬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거의 개수만큼 전체를 같은 것의 개수만큼 있는 것들의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죠? 전체가 n개인데 뭐 A가 P개에 있고 B가 Q개에 있고 C가 R개가 있으면 그만큼씩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이 간단한 내용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다. 그래서 꼭 정리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좀 해줄 테니까